수레와 추 A, B를 두고 실험을 하는데 가실험과 나실험이다 라고 얘기를 할게. 각각의 질량은 수레는 라지 M, A 질량 MA, B 질량은 MB라고 나와 있어. 가, 나 실험이 어떤 실험인지 좀 더 직관적으로 보기 위해 그림을 준비했어. 가실험은 이런 실험이야. 수레 위에 A를 태우고 B를 매달아서 등가속도 직선 운동시키는 거지. 나실험은 수레 위에 B를 태우고 A를 매달아서 등가속도 운동시키는 거야. 그리고 이 두 실험을 관찰하는데 둘 다 처음 속력은 가만히 뒀다고 했으니까 0에서 시작해. 그리고 출발선에서 기준선까지 가는 동안을 관찰한 거야. 가실험은 T제로 걸렸고 나실험은 3T제로가 걸렸다 라고 나와 있어. 가와 나 실험을 좀 더 비교 분석하기 위해 거속시 공식을 써보자. 가나 나나 어차피 똑같은 출발선에서 기준선까지의 같은 거리를 관측했거든. 거리는 1대1이겠다. 시간은 T제로 대 3T제로 1대3이네. 그렇다면 속력의 비율이 나온다. 3대1이라고 나오네. 물론 등가속도 직선 운동에서의 여기서의 속력은 평균 속력이지. 얘네가 움직일 때의 평균 속력과 쟤네가 움직일 때의 평균 속력이 3대1이라는 거야. 그럼 평균 속력이 3대1이 되도록 미지수로 내가 한번 지정해 놓아보자. 처음에 가만히 출발했으니까 속력이 0이었을 거고 얘는 기준선을 통과할 때 마지막 속력이 3V다 라고 놔볼게. 그렇다면 나 실험은 처음의 속력은 0으로 갔지만 나중 속력은 V가 될 거야. 얘를 3V, V라고 두면 평균 속력이 3대1이 되는 거 맞잖아. 얘 평균은 2분의 3, 얘 평균은 2분의 1, 3대 1을 맞춰주려고 일부러 이렇게 내가 설정을 한 거지. 자, 이때 가와 나의 가속도도 비교해보자. 가속도의 공식을 한번 적용해서 비율로 써볼게. 시간은 1대3이라고 나와 있고 속력의 변화는 가는 3V, 나는 V, 따라서 3대1이겠다. 정리하면 가속도가 9대1이 되는 거지. 가에서의 얘네들의 가속도가 9라면 나에서의 가속도가 1이라는 거야. 근데 우리 도르래에서 가속도를 구할 수 있잖아. 총 질량분의 알짜 힘으로 가속도를 구해볼게. 가에서의 총 질량 3개를 모두 다 더한 거. 알짜 힘은 B의 중력이 되겠다. MPG. 나에서의 가속도도 총 질량 분의 알짜 힘은 A의 중력 MAG가 되겠다. 이 가속도와 저 가속도의 비율이 9대 1이라는 거야. 근데 분모가 똑같으니 분자가 9대 1이라는 거지. G 똑같으니 결국 A의 질량이 1이라면 B의 질량은 9다라는 거지. 즉 A의 질량을 스몰 m이라고 둔다면 B의 질량은 9 스몰 m이라는 거야. 우리가 구해야 될 애는 B의 질량분의 수의 질량이거든. 그래서 B의 질량을 9 스몰 m이라고 두자. 그리고 수의 질량도 이 스몰 m으로 표현하도록 노력해보자는 거야. 자, 우리가 안 쓴 조건이 표에 하나 있지. 바로 A의 역학적 에너지 변화량의 크기. 얘를 한번 볼게. 수레와 A와 B가 같이 스르륵 움직이면 역학적 에너지가 바뀌게 돼. 역학적 에너지란 운동 에너지와 위치 에너지를 말하는 건데 증가하면 플러스, 감소하면 마이너스, 변화 없으면 0으로 표시를 해볼게. 수레 A, B 전부 다 속력이 0에서 3V로 바뀌었으니까 운동 에너지는 3개 전부 다 증가해. 근데 위치 에너지는 수레는 위치 에너지가 안 변해. 높이가 안 변하거든. A도 운동 에너지는 증가하지만 위치 에너지는 안 변해. B는 운동 에너지 증가하지만 위치 에너지가 감소하지. 근데 문제에서 A의 역학적 에너지 변화량의 크기가 나왔어. A는 운동 에너지가 증가하고 위치 에너지는 변함없으니 총 역학적 에너지는 증가할 거야. 이게 증가인지 감소인지 총 역학적 에너지가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는 여기에 나오지 않고 크기만 나왔는데 내가 분석을 해보니 얘가 증가하는 값이다 라는 걸 알게 됐네. 그리고 그 값은 크기는 920다 라는 것도 표에서 알게 된 거야. 아, 속력을 내가 0에서 3V만큼 커진다 라고 해놨는데 0에서 3V만큼 속력 커지면 운동 에너지는 920만큼 커진다 라고 표기가 된 상황인 거지. 이걸 기억하면서 나로 가볼게. 나는 수레 B, A가 속력이 0이었다가 V로 됐으니까 운동 에너지는 셋 다 모두 증가할 거야. 근데 위치 에너지는 두 개는 위치 에너지가 변함없지만 A는 위치 에너지가 감소하지.
순서대로 운동, 위치 에너지의 증감을 표시해보면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겠다. 그때 표에선 뭘 말해주고 있냐? A의 역학적 에너지 변화량의 크기, 즉 요 통체 값을 11, 2제로다라고 얘기해주고 있는 거야. 근데 요 값을 살펴보면 수레가 역학적 에너지 증가, B도 역학적 에너지 증가, 따라서 A는 역학적 에너지가 감소해야만 돼. 여기선 크기만 나와 있는데 얘는 감소한다는 걸 알 수 있지. 이게 역학적 에너지 보존이니까 얘가 증가한 만큼 감소할 테니까 그 감소량이 11, 2제로다라는 걸 그대로 적어줄게. 그렇다면 우린 역학적 에너지가 증가한 값도 알 수 있어. 감소한 값이 11이니까 증가한 값도 11, 2제로가 될 거야. 그때 가에서의 A와 나에서의 A를 한번 비교해 볼까? 가에서의 A는 운동에너지 변화가 속력이 3V만큼 변해서 운동에너지 변화가 9E0였어. 그러면 A의 운동에너지 변화 요 값을 알 수 있겠다. 나에서의 A는 속력이 0에서 V로 변했으니 운동에너지 변화는 1, 2제로가 되겠지. 왜냐하면 속력 변화에 따라 그것의 제곱만큼 에너지가 변하는데 속력이 3V만큼 변하면 에너지가 9라고 했으니 얘는 속력이 1V만큼 변했으니 에너지도 1, 2제로다라고 하면 되겠지. 그렇다면 나에서의 수레 B, A의 관계로 여기를 값을 다 알 수 있다. 나에서의 수레 B, A는 실로 움직여서 함께 움직이기 때문에 속력은 다 똑같아. 다 0에서 V만큼으로 바뀌었어. 즉 운동에너지는 질량의 비율로 결정이 되거든. 질량이 크면 운동에너지 변화도 큰 거지. 근데 A는 질량이 스몰 m이었기 때문에 에너지의 변화가 2제로야. 그렇다면 질량이 A보다 9배나 큰 B는 운동에너지 변화가 얼마일까? 이거의 9배가 되겠지. 9, 2제로. 그런데 역학적 에너지 증가량 요거 수레와 B를 모두 합한 게 역학적 에너지가 11, 2제로라고 했으니까 수레의 운동 에너지 증가량은 2, 2제로가 되겠다. 2, 2제로, 9, 2제로, 1, 2제로. 얘네 세 개는 속력이 같기 때문에 에너지가 질량에 의해서 결정된다 그랬지. A의 질량이 스몰 m, B의 질량이 9m. 따라서 수레 질량은 2 스몰 m이다라는 걸 알게 된 거지. 문제에서 구하라는 건 9m분의 2m, 9분의 2. 답은 2번입니다.